전장현이라고 있습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전장현. 이 전장현 대표님은 우리가 인터뷰한 적도 있습니다. 옛날에. 네. 지하실에 있을 때요. 이번 휠체어 타시잖아요. 근데 그 지하실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그냥 허름한 빌라 지하였잖아. 들고 내려왔지? 근데 여기도 지금 건물이 지금 뭐 재개발되는 직전이고 지어진 지 오래된 건물이라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이분 인터뷰하려면 들고 또 올라와야 돼. 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전장현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이동권 확보예요. 장애인이면 어디 갈 수 있게 좀 해달라. 특히 지하철 같은 데서 요즘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지하철에 장애인분들이 휠체어 타고 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죠. 원래는 엘리베이터 타고 오르락내리락 해야 돼. 근데 이제 엘리베이터가 없는 공간에는 그 계단에다가 휠체어를 태우고 올라가는 그 승강기 비슷한 게 있어요. 근데 그거 태우다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엄청나게 위험해. 그래서 모든 지하철에 엘리베이터를 달아달라는 거야, 요구사항이. 이건 예산만 확보하면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준석이 노원에서 여의도까지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잖아. 그걸 알고 전장현에서 이준석한테 농성을 한 거야. 이거는 이제 싸우기 시작한 거지, 지금. 이동권은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이준석의 말이 정말 진짜 개 헛소리라는 게, 그러니까 시민의 불편을 볼모로 왜 시위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진짜 사이코패스 같은 개 헛소리입니다. 아니 사람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고 내 의사를 어떻게 전달합니까? 내가 시위를 하는데 세상에 변하는 게 없어. 사람들이 아무 영향도 안 받아. 그러면 그거 왜 합니까, 그거를? 이게 장애인들이 그 이동권에 대해서 시위를 할 때 지하철, 그러니까 운행을 방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루 종일 방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길면 뭐 20분, 30분 정도예요. 그러면 그 어떤 파급 효과 때문에 실질적으로 불편은 1시간 정도 생기거든요. 거기까지예요. 뭐 지하철을 폭발을 시킵니까? 불을 지릅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타인들의 불편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비난하는 사람도 있겠죠. 내가 지금 당장 어디를 가야 되는데 급한 일이 있는데 당신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의제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게 됐잖아요. 그 불편을 통해서. 그게 시위지. 그게 5글자로 말하면 오죽했으면이에요. 그렇게라도 해야만 사람들이 써주니까. 그렇죠. 왜 우리가 선진국이 돼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지. 또 소방관 이야기 또 나오는데 소방관이 처우가 안 좋아. 그럼 소방관들이 파업을 해. 그러면 시민들이 청소도 마찬가지잖아요. 쓰레기차 수거해 가시는 분들 처우가 안 좋아. 근데 파업을 해. 그러면 그 시민들이 시청에 몰려가서 쓰레기를 투척하면서 올려줘라 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동권이라고 하는 게 이게 작년 8월 24일 날 이 박경석 전장현 대표가 이준석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준석이 내가 당대표로서 이동권에 대해서는 확실히 보장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자야. 그러니까 이 박경석 대표가 이준석이 지금 또 그 말을 8월 달에 해놓고 뭔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다시 만나려고 한 거야, 그게. 지하철에서. 그때 이준석이 이제 그 박경석 대표가 했던 게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저상버스라는 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나온 그 버스들 중에는 굉장히 낮은 게 있잖아요. 휠체어 타고 탈 수 있게끔 만들어진 그 구조가 있어. 저상버스. 다음에 평생교육법안, 탈시설 지원법안 등 이런 거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준석이 약속을 했어. 사진. 그 장면이 지금 사진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 놓고 약속을 쌩까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준석이 최소한의 이 시위를 당하니까 경찰을 부른다 뭐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진짜 이상한 사이코패스 같은 놈이에요, 진짜. 저는 진짜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은요, 우리 누구나 내일 당장 장애인 될 수 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거 굉장히 오만하고, 진짜 이 국민의 처참한 수준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여당 대표란 이 새끼 진짜 너무 분노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하철을 다녀보면요. 대부분 뭐 95%, 뭐 94%까지 뭐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있다 없다로 따지면 대부분의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가 있겠죠. 근데 출구는 양쪽으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한쪽에만 엘리베이터에 있는 역 엄청 많습니다. 맞아. 그렇지. 만약에 그 지하철역이 만약에 사거리에 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4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 엘리베이터 하나만 있으면 장애인들이 그쪽으로 올라가서 건널목을 건너거나 또 안 그러면은 그 다른 방법으로 반대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거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 다 말장난인 거예요. 지금 걸을 수 없어서 이동권이 제약받는 장애인들이 있고 잘 안 보여서 시각장애인도 이동권을 제약받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에 시각장애인 국회의원 하나 있죠. 김혜지 국회의원이라고 이 양반. 저번에 윤석열이 그 이동 관련해갖고 강아지랑 같이 했던 바로 이 국회의원이기도 한데 이 김혜지 의원이 지금 그 전장현 시위에 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하다고. 왜 저분이 꿇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왜 저분이 이렇게 꿇어야 되냐고요. 이동권 중요한 거거든요. 물론 가지신 장애인분들은 자가용이나 뭘 부를 수 있고요. 지금 많이 복지가 좋아져서 장애인 전용으로 부를 수 있는 차도 있고 그런데 그건 이제 한정된 이야기고 일반 신체장애인들 또는 시각장애인들 이런 분들이 움직이려고 하면 결국에는 다 특별히 택시를 부르지 않아도 특별히 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이동권 보장해주면 굉장히 좋은 점들이 많거든요. 요거 시위하는데 내가 이준석이라면 옛날에 내 권은희가 무슨 그 세월호 유가족 분들한테 뿌리치고 막 갔던 거랑 약간 비슷한 케이스인데 이런 상황이 생기면요. 정치인들은 좀 제가 일반 그 시위하시는 분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지금 당장 해줄게요. 아니에요. 상황이 이렇게 돼서 잘 못하고 있지만 절대 잊지 않고 있겠습니다. 약속 지키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거든. 지출공길 막았다고 경찰 불러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외국 생활을 해보신, 그러니까 외국에서 공부를 해보신 분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유럽이나 캐나다 같이 복지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곳에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우리나라에 귀국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언제 크게 차이를 느끼냐면 출산하고 나서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이 유모차를 끌고 집에서 출발해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상상이 불가능하잖아요. 굉장히 고급 아파트에서는 아파트 단지 밖으로 나오는 것까지는 유모차가 가능하겠죠. 근데 버스 타는 것부터 불가능합니다. 지하철 타는 것도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 유모차를 한 번도 접지 않고 아이를 유모차에 태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곳까지 그대로 갈 수 있느냐. 이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한 사람들은 여기서는 장애인도 살 수 있겠구나라는 걸 직감적으로 안단 말이에요. 그게 다 싸워서 쟁취하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지금 전장현 같은 경우에는 기껏 해봐야 지하철 시간 늦추는 것밖에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 같은 놈들이 이런 대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같으면 벌써 불질르고도 남았어요. 아니 그리고 우리 같은 국민들이 이런 걸 보고 바꿔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잖아 지금. 아니 왜냐면 엘리베이터는 설치를 해두면 장애인만 쓰는 게 아니라 어르신 우리 엄마도 당장 쓴단 말이에요. 아니 그리고요 지하철에 엘리베이터 어르신만 쓴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어떤 사람은 젊지만 허리가 아플 수도 있고 그렇죠. 다리가 아플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멀쩡한 사람도 엘리베이터 타도 돼요. 지금 그 생각을 바꿔. 멀쩡한 사람이 엘리베이터 타면 안 됩니까? 아니 그리고 이준석이 이런 이야기를 해서 소위 말하는 인플루언서들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면 최근에 어떤 뮤지컬 배우가 자기가 이 시위 때문에 연습에 늦었나 그랬어요. 그러면서 항의를 막 썼더라고 SNS에. 그러면 자기 다리 사진을 올린 거예요. 저는 이 뮤지컬 이런 사람들은 퇴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과문을 써도 어떻게 되든 사회의 일원으로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남의 장애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같이 살아갈 알겠습니다. 게 있나요?